자, 스마트 스토어의 대시보드 창에서 스토어 전시 관리로 가주세요. 스토어 전시 관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관리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는 공통 관리와 컴포넌트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통 관리에서 먼저 좀 설정을 해볼 건데요. 컬러 테마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컬러 테마를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컬러 테마를 골라주시면 되세요. 왜 내가 어떤 상품을 팔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상품에 맞는 컬러 테마를 쓰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 상품 컨셉을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색깔들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빨간 색깔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정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뭐 빠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까만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고급적이어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토어의 성격에 맞게 색깔을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색깔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색깔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PC GMB 위치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C에서 보았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보이죠. 이 카테고리를 상단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좌측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를 고르는 메뉴예요. 그래서 GMB 위치는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건 상단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고 좌측형 같은 경우는 특징은 각각의 카테고리가 옆에 바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좌측형이다 상단형이다에 대해서 뭐가 딱 좋다라는 그런 거는 없고요. 특징들이 조금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좌측형 같은 경우 카테고리가 바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눌러서 보기가 좀 편하다라는 게 장점이 된다면 일단 카테고리가 옆으로 들어가는 만큼 화면이 조금 좁아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상단형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품 자체가 강조가 돼서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카테고리를 직접 눌러서 들어가는 입장에선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뭐 크게 상관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단형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이걸로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뭐 그런 건 없으시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관리의 컬러 테마와 GMB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시고 나서는 모바일에선 어떻게 보이고 PC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신 후에 마음에 들게 잘 맞춰졌다 싶으면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 적용하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일단 여기까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세부적인 구성들을 조금 꾸미러 가볼게요. 자, 공통관리 옆에 보시면 컴포넌트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컴포넌트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관련된 페이지로는 113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옛날보다 모양은 좀 더 구체적으로 꾸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부분보다 아마 꾸미는 거는 더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구나 이런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이 컴포넌트 관리 부분에 우리가 첫 번째 이용을 할 건 이 첫 번째 있는 스토어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스토어 이름은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바로 요 상단에 보이는 로고형이나 텍스트형의 스토어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텍스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몰의 이름이 이렇게 글씨로 적혀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브랜딩이 조금 덜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몰 이름을 조금 더 세련되게 예쁘게 로고와 같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로고형으로 바꿔서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형을 한번 눌러볼게요. 원래 이 부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을 건데요.
우리는 이 사이즈에 맞게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 거예요. 요 옆에 보시면 PC형의 권장 사이즈는 30에서부터 400이라고 적혀 있는 게 가로 사이즈예요. 가로는 최대 400픽셀까지 만들 수 있고 세로는 20에서 90이라고 돼 있죠. 즉 세로는 최대 90픽셀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는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만들어라 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저번에 이제 열심히 만드셨던 로고를 조금 변형을 해서 이 사이즈에 맞게 또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미리 캔버스를 열 거니까 새 탭을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 창이 나왔고요. 여기서 로그인 하기에서 여러분들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 좀 해주세요. 유지를 해놓으면 편하시긴 하지만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본인 걸로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모르고 본인 계정에다가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유지 안함으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은 유지 안함. 자, 현재 요 화면까지 일단 나왔는데요. 요 화면은 지금 내 디자인 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던 이전에 만든 디자인들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제가 만든 로고는 요 로고를 썼었죠?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사본 만들기를 하면 하나 그대로 복사가 돼서 만들어져요. 얘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편집하는 편집창이 다시 들어와집니다. 혹시 아까처럼 디자인 창을 거치지 않고 이런 화면으로 떴다 라고 하시는 분은요, 여기 작업 공간에 보시면 내 드라이브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봤던 디자인 창으로 가서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왼쪽 상단에 집 모양 버튼이 홈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면 작업창이 아닌 디자인 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여지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사본 만들기 해서 이용하셔도 되세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로고를 잠깐 불러와 주시겠어요? 아까 사이즈는 몇으로 하라고 했냐면 권장 사이즈가 400에 90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불러온 요 사이즈를 400에 90으로 일단 맞출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파일 설정 다음에 있는 얘가 사이즈예요. 여기를 눌러서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가로는 400에 세로는 90으로 해서 적용하기라면은 400에 90 사이즈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은 엄청 커 보이지만 얘를 제가 다시 100%로 화면 조절을 해볼게요. 아이고. 만약에 100으로 맞춰보면 요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배치를 해도 되지만 나는 만약에 얘를 왼쪽에다 놓고 요 글씨를 좀 더 크게 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조절해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이 글씨를 조금 사이를 띄울 거라서 글자 조정의 자간도 한번 띄워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맞추셨다면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수정하실 수 있겠다 싶으시면 제목을 좀 적어서 다운을 받을 건데요. 제목은 그러면은 400에 90 로고라고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PNG로 받을 건데요. 저는 이 이미지를 배경이 없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고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을게요.
그러고 저장은 제가 L이라는 폴더에다가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가서 여기 P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 이미지 찾기를 해서 아까 400에 90짜리 저장하신 로고로 바꾼 후 적용하기를 하시면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누르면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자, 모바일도 클릭하셔서 이미지 찾기, 아까 400에 90 적용하기 하고 확인하면 PC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위쪽에 이 모바일 버튼을 눌러보시면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의 화면이 저랑 똑같지가 않죠. 이 부분이 보면은 무슨 무늬가 있을 건데요. 저는 요 밑에 걸 눌러놔서 그래요. 모바일 GMB 배경 화이트 적용. 얘가 꺼져 있을 땐 저도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배경이 흰색 배경으로 모양을 만들었다 하면은 되게 촌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배경을 없애겠다 라고 한다면 모바일 GMB 배경 화이트 적용을 눌러주시면 배경이 이렇게 화이트로 적용이 되면서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해서 일단 요거는 진짜 본인 개인 취향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만드신 로고를 PC에 올리시고 모바일에서 내가 똑같이 쓰겠다 하면은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모바일은 좀 더 크게 지금 넣어보니까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만들었던 이 미리 캔버스에서 사이즈만 고치면 되죠. 400에 90이 아니라 400에 110으로 고쳐서 적용을 한 다음에 이 사이즈에 맞게 조금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더 큼지막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투명한 배경 고해상도로 이번엔 400에 110으로 다운을 받고 여기다가 넣는다면 아까보다 이미지가 더 크게 들어가겠죠. 그죠? 더 커졌죠? 적용하면은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넣어보니까 로고가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까 만들었던 로고를 400에 110으로 조금만 크기 조절을 해서 다시 다운로드한 후에 바꾸시면 돼요. 그러고 카테고리 메뉴를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아직은 우리가 상품을 올려놓은 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상품들을 올리기 시작하실 건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런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 최고 상품 뭐 하트, 생활 리빙 뭐 보면은 이런 모양, 욕실용품 이런 모양 해서 카테고리가 꾸며져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베스트라는 어떤 그 전시 상품에는 다른 글씨로 뜨게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뜨는 그런 글씨라면 뭐 새 상품 뭐 추천 상품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건데 그거 대신에 다른 내용으로 뜨게끔 수동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여기다가 그냥 바로 타이핑해서 적으면 여기가 만약 베스트라고 원래 적히는 게 최고 상품이라고 적힌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게시판의 이름을 바꿔서 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지사항에 대한 관리나 판매자 정보에 대한 관리, 기획전 관리, 묻고 답하기 관리 등의 각각의 그 게시판들을 띄울지 말지. 예를 들어 묻고 답하기를 내가 PC에 노출해 놓겠다 하면 체크, 아니면 풀면은 체크가 풀려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시판들을 꺼내거나 숨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글씨를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 Q&A로 바꾸면 여기가 Q&A로 떠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제목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특별하게 고칠 건 없어서 일단 전 넘어갈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메뉴예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 스토어를 딱 들어간 사람이 스토어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대문, 뭐 간판과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을 스토어에 들어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려주는 역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이미지는 한 장만 넣게 되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최대 10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 2장 이상은 조금 기다리면 옆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프로모션 이미지를 넣는 게 가능합니다. 자, 프로모션 이미지는 PC에선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에선 이렇게 보여요. 이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제작을 해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추가라고 보일 거예요. 그죠? 요건 제가 최근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미지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세요. 모바일 이미지, PC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링크, 제목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예쁘게 꾸미시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지금이 4월 3일이니까 제일 빠른 이벤트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벤트라고 할 건 없겠지만 뭐 그 블랙데이인가요? 뭐 그게 제일 빠른 뭐 데이 이벤트로는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봄맞이 상품 기획전이라든지 어떤 기획전 창 같은 걸로 꾸며도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스토어를 조금 더 분위기를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내가 인테리어 용품을 판다 라고 하면 저처럼 뭐 집 꾸미기의 모든 것에서 뭘 이름을 적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기획전이 있을 땐 기획전 그 프로모션 이미지를 넣어서 거기를 누르면 상품이 있는 URL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간단한 리뷰 이벤트 같은 걸 선전하는 그런 홍보창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사이즈는 PC랑 모바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PC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모바일 이미지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PC 이미지는 1920에 400픽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캔버스에서 새 창을 열고 1920에 400픽셀을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자, 위쪽에 우리 로고 만들었던 데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로고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 로고를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창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아까 여기 직접 입력 누르고 사이즈가 몇이었죠? 얘가 1920에 400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1920에 세로가 400 해서 새 디자인 만들게 하면 1920에 400픽셀의 넓은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따 디자인을 꾸밀 거예요. 사이즈만 일단 띄워주시겠어요? 할 건 없으니까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기획전 이런 걸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기획전이나 이벤트가 뜹니다. 물론 사이즈는 좀 다르겠죠? 그 사이즈는 이제 내가 맞춰야 되는 거고, 이 중에 이제 좀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고를게요. 나중엔 디자인을 스스로 다 하시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다 하시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내용이 많은 것 말고 그냥, 왜냐면 우리 대문처럼 깔을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골라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50% 세일 같은 걸 할 거면 요걸 가져와서 내용만 고쳐도 되고, 그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 꾸미는 거니까 한 개 일단 골라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양을 쿡 누르면 그 디자인이 불러서 바로 입혀집니다. 그럼 얘를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안 쓸 요소들은 지우면 되니까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이게 움직이니까 은근히 불편하네요. 그런 거는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잠궈버리고, 그거랑 안 움직이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진 업로드한 게 있으면은 그 업로드한 사진, 만약에 내 상품이 이거다 그럼 이렇게 끌어다가 넣는다든지 뭔가 꾸며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색상도 여기 테두리가 싫으시면은 테두리 색깔을 바꿔서 넣으면 되죠. 안 넣어도 되고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약간 난 그림자 주겠다 그럼 그림자를 꾸며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맘이에요. 어떻게 하시든. 자,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했다 그럼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이어리 아니니까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쵸? 알록달록 귀여운, 그냥 이 부분을 바꿔서 봄을 맞아 미리 컴퍼니와 함께는 아니니까, 뭐 아니면 여기다가 이거 기획전이니까 요일을,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적어도 되죠? 23년 4월 03일부터 23년 04월 뭐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적어서 꾸며도 됩니다. 아직은 디자인이잖아요. 뭐 특별하게 기획전을 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디자인을 기획전 디자인으로 안 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하겠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벤트도 되고 그냥 우리 뭐를 선전하는 다른 디자인도 괜찮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모양을 이렇게 좀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프로모션 이미지 부분에 집어넣을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꾸며놨어요. 물론 요런 데다 더 여러 가지 넣어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그리고 png 파일로 얘는 투명한 배경이 아니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졌을 거고, 그거를 알아보기 쉽게 저장해 놓으면 되죠. 만약 이게 나중에 또 수정할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위에 제목을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작업 공간에서도 찾아서 수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만드신 로고는 프로모션 이미지는 스마트 스토어에 PC 이미지를 눌러서 아까 전처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적용하기 하면은 여기 적용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좀 진하게 이렇게 뭐랄까 까맣게 좀 돼 있으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적혀 있는 것은 여기 밑에 제목 부분이 제목을 입력하세요가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미지 링크는 아직 기획전으로 올려놓은 상품이 없으므로 링크 없음으로 할게요. 그런데 여기 적용했다고 PC 모바일에도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 이미지를 먼저 넣어보고 얘를 수정해서 모바일에도 맞게 사이즈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PC 이미지부터 잘 된 거 보고 모바일 이미지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자, 이제 모바일 이미지도 PC 이미지를 수정해서 만들 건데요. 권장 사이즈는 750에 60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요거 만들어 놨던 이 상태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얘를 변형을 해버리면 얘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일에서 4번 만들기를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 하나 또 만들어져요. 얘를 이제 사이즈를 맞출 건데 아까 사이즈가 750에 600이니까 얘를 이제 750에 600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원본은 원본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사본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이제 얘네를 구성 배치를 내 맘대로 하시면 돼요. 뭐 넓혀서 배치를 한다든지 요 도형은 요만큼을 글씨를 똑같이 크게 해서 뭐 키워서 중간에다 놓는다든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영역이니까 마음에 드는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얘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같지 않아서 조금 움직였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이제 뭐 PC에서 대략적으로 맞춘 것을 이제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조금만 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보기 쉽게 뭐 복사라고 해놓으면 좀 그러니까 뭐 모바일이라고 뒤에다가 적을까요? 얘는 그러면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하나 더 받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PC에서 봤을 때도 모바일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기획전 배너가 뜨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혼동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대로 저장 한 번 더 하고 저장이 됐다면 다시 스마트 스토어에 와서 모바일 이미지를 넣을게요. 하고 적용하시면은 모바일에서는 이 이미지가 뜨고 PC에서는 이 이미지가 뜨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뜨는 거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PC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니까 기획전이나 브랜딩 이미지가 제대로 먹혀들겠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고 설정하셨다면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여기는 제목을 총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또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두 번째 여기 이미지 추가해서 또 만드시면 돼요. PC 모바일 또 넣어가지고 만약 링크로 연결할 거면 링크, URL로 연결할 거면 URL, 링크 없음 링크 없음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아마 제작 가능하실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 창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채워 보는 것까지 해보죠. 자, 안 되신 분은 일단 질문 받을게요. 자, 스토어 및 셀러 정보에서는 방문자 수를 나타낼 거냐 이런 걸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에 방문자 수가 나오는 게 싫으면 가려주시면 돼요. 이게 토탈 방문자 수는 PC에서만 노출이 되는데요. PC에서는 요 끝에 보시면 방문자 수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를 투데이 방문자랑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요거를 방문자만 나오게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토탈 방문자는 PC에서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PC에서도 토탈 방문자가 뜨게 하기 싫다. 그러면 요거 가리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랩이라는 거 이제 모바일에서만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몇 명이 많이 찾은 인기몰이다 뭐 이런 거 보이죠? 요거를 가리고 싶을 때 누르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안 가려도 된다고 생각은 해서 여러분들이 토탈 방문자가 예를 들어 조금 많지가 않아서 좀 부끄럽다 이럴 때는 좀 가리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스토어 데이터 랩은 글쎄요,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요 스토어 등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노출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등급이 올라가서 뭐 파워 등급이나 빅파워 등급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원래 등급이나 아이콘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을 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는 토탈 방문자랑 투데이 방문자 이 두 개 정도 설정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상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체크를 꼭 풀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은 방문객이 많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이나 들어왔네 이 정보를 알리기 싫다라면은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탈도 전체 방문객 수니까 내가 이거는 공개하기 싫다 하면은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셀러 정보 관리는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세팅하시면 되고 다 켜놔도 물론 상관은 없더라. 자,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요. 고객 혜택 배너로 가볼까요? 자, 요거는 프로모션 이미지랑은 달리 이 밑에 있는 요런 이미지가 바로 고객 혜택 배너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객 혜택 관리의 혜택 조회에서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혜택 배너가 달려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혜택을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뉴로 가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바구니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요 중간에 혜택 배너가 뜬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따로 세팅할 건 없어요. 자, 이 밑에 자유 배너입니다. 요 자유 배너가 바로 요게 요게 이제 자유 배너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PC랑 모바일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PC 이미지로는 중간에 이렇게 한일몰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게 지금 PC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모션 이미지 외에 내가 따로 자유 배너로 배너를 만들고 싶다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클릭하면은 어디론가 넘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나 G마켓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또는 여기를 누르면 뭐 자사의 다른 몰, 내가 만들어 놓은 뭐 카페24의 다른 몰로 가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르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론 다 넘어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블로그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눌러서 내 스마트 스토어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지만 다른데 예를 들어 여기를 눌러서 카카오톡 채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 같은 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숙제 정도로 드려볼게요. 그래서 물론 숙제 검사는 안 해요. 제가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이즈에 맞게 올려보시는 거, 프로모션 이미지 올려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연습을 하는 데에서는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뭐를 소개하는 정도의 자유 배너를 달아서 연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자유 상품은 이렇게 디자인을 내가 꾸밀 수가 있어요. 저는 제목에 한일몰 추천 상품이라고 직접 적었는데 만약에 적지 않으면 그냥 자유 상품으로 아마 나오거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하트를 달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꾸며 놓았을 건데요. 요거는 이모지를 달아놓은 겁니다. 이모지는 윈도우 버튼과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모지가 뜨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붙는 그런 게 이모지라고 해요. 윈도우와 세미콜론. SNS 할 때도 사실 되게 많이 쓰는 버튼들이라 이모지로 이렇게 꾸며서 만들면 여기가 꾸며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뭐랄까 아무래도 그냥 두는 것보다 그냥 글씨만 있는 것보단 이쁘잖아요. 그런 용도로 꾸며주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디자인 유형 예시도 풀이미지형이나 모자이크형 또는 리스트형 등의 여러가지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배치하는 건 이제 상품들이 있어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셔도 돼요. 자, 여기 제가 모자이크형으로 만약 선택을 하면은 가운데에 제가 적은 그 글은 모자이크형 타이틀 관리에 있는 제목과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적었을 때 한일몰 엄선 상품이라고 적었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최고 인기 상품 또는 한일몰 인기 상품 아니면 주인장 추천 상품 맘대로 적으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내가 뭐 할인상 뭐 할인 코너 할인 상품 이런 거 다 괜찮겠죠? 그래서 적어서 여기 제목에다 넣으시면 되고 부제목은 여기 조그만하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세일 기획 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들어가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품들을 연결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제가 상품을 골라서 추가를 하면은 요런데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넣을 수가 있어요. 상품이 있을 때 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는 해보실 수가 없고 나중에 상품을 저희가 많이 올릴 거예요. 그때 이제 상품들을 올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뭐 이걸 눌러서 유입이 된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꾸미는 부분에서는 이런 모자이크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활용했던 건 프리미정인데요. 요건 이제 상품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그 외에도 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상품을 정해진 위치에 배치를 해서 둘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지금 3개 정도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요 위에 하나, 둘, 3개 정도가 보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입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 아마 스마텍 충전기 올렸던 걸로 유입이 들어온 거는 아마 12건 정도 아마 유입이 들어왔었나 보네요. 그죠? 자유상품 요거는 이제 내가 이 밑에다가 이제 자유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역시 상품이 올려져 있을 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상품 같은 경우도요. 내가 리스트형으로 할지 모자이크형으로 할지 프리미지형으로 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고 상품들을 등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이름 또한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 자유상품에다가 일부러 베스트 상품이라고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베스트 상품으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글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원래는 베스트 상품이 아니죠. 이거 사실 팔리지 않은 상품들인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좀 먼저 눈에 띄게끔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좀 객단가가 높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구매가 많은 상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건 뭐 센스 있게 이름 짓기 나름일 테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석삼자 같은 거 보이시죠? 얘네는 뭐냐면 얘네들 간의 순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만든 상품을 위쪽으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게시판의 순서도 바꿔가면서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봤고요. 상품을 보면요. 이 게시판 같은 경우 썸네일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전체 상품이 요 밑에 나오는 한일몬 상품들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제목을 전체 상품 보기라고 적으면 이 위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썸네일도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그리고 가로 직사각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골라서 썸네일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썸네일을 고를 테고 상품의 선정 기준이 현재는 인기도 순위 돼 있지만 나는 만약에 누적 판매 순위 높은 거를 상품 선정을 앞에 뜨게 하겠다 이런 걸로 맞출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신 등록한 것이 앞쪽으로 뜨게 하겠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시할 상품은 최대는 지금 50개로 되어 있어서 50개 상품이 보이는데 내가 상품이 더 많을 때는 80개까지 선정해서 정렬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품들 유입률과 유입수들 보이네요. 자, 푸터라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고치기에는 미리 캠퍼스에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수정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넣으실 분들은 아마 포토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포토샵 말고 무료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포토스케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작하면 사이즈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미리 캠퍼스 사이즈에서는요. 아마 30픽셀까지는 안 되고 40픽셀 이상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는 좀 어려우실 건데 별로 역할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아래쪽에 내 스토어의 로고를 넣을 거냐 정도의 역할이라서 안 넣으실 거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컴포넌트 추가가 보이죠? 얘를 누르면 게시판이나 자유 배너를 계속해서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 상품 게시판을 더 추가해 가지고 내가 더 구분을 넣을 수도 있고 자유 배너를 더 추가를 해서 중간중간에 내 브랜딩 메시지,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컴포넌트는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각각의 스토어 관리의 메뉴들, 컴포넌트 관리의 메뉴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돌아다니면서 좀 질문을 받고 혹시 질문 없으신 분은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누르신 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고 창을 나가면은 창이 나가졌을 거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내 스토어 보기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저는 한일몰이지만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바꾼 부분들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상품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이 위쪽에 프로모션 이미지가 잘 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오늘이나 전체가 내가 지웠다면 잘 지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스토어 전시관리의 스토어까지 설명을 드린 상태예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프로모션 이미지 있죠? 여기서 이 제목을 한번 제가 펼쳐서 놔볼게요. 요 밑에 보면은 아마 제목을 입력하세요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아마 지우면 바로 사라질 거예요. 자, 또 질문 받습니다. 이렇게 내 모바일 버전의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보시려면은 일단은 핸드폰에 어플을 좀 설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어플 사용법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설치를 해본다면 아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치시면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어플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셔서 로고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는 어떻게 뜨는지 일단은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했고요. 아까 질문이 그 외에 또 어떤 게 질문이었냐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몰이 아직까지는 유명한 몰이 아닌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아직 이게 모바일에서 쳤을 때 우리 몰이 바로 뜨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아마 저희 그 테스트몰 들어갈 때 네이버에다 한일 컴퓨터 치면 들어가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면은 일단은 일단 설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다른 몰들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는 요 밑에 뜨네요. 이 뜨는 위치들은 각각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뜨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설정하면 남들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노출 관리 부분에 노출 서비스 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결과 순서는 로직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방시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쳐보니까 좀 밑에 떠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검색 결과나 순서는 로직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경우는 내가 상품을 올리거나 스토어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요거를 설정해 놓게 되면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에 이제 상품 올리고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되면서 점점점 검색 등록이 앞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또는 상품명이 좀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쓰는 그런 상점명이다 라고 할 때는 아마 설정하시면 금방 앞에 스토어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뜨는 건 아니고 보통 로직이 검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한번 세팅해 놔보죠. 노출 관리, 노출 서비스 관리, 웹사이트 검색 등록입니다. 핸드폰의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에 가시면은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잠깐만요. 일단 여기 보면 결제되기 신규 주문에서 이런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실제 여기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중에 한번 등록은 해볼 거예요. 등록할 때쯤 얘기할 거라 아마 조만간 하겠죠. 자, 일단 옆에 여기 석삼자를 보려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전에 설정했었던 프로모션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 들어간 거니까요. 자, 스토어 센터 옆에 석삼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요 이름 모양 있죠? 여기를 누르면 요 로고를 누르면 이제 내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를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한일몰이라는 또는 여러분들의 몰에 자주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싶다면 매번 저렇게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거쳐서 들어가서 저기 석삼자 눌러서 로고 눌러 들어가는 게 번거롭겠죠. 그러면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렸을 때 맨 밑에 네이버 앱에 한일 컴퓨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몰에 바로가기를 바로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가 추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홈화면에 예쁘게 로고와 함께 나오게 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가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여기 있는 한일 컴퓨터 바로가기 로고를 딱 누르면 우리 스토어를 이렇게 모바일 스토어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고객한테 이 스토어 정보를 스토어를 만약에 선전을 했고 이 스토어에 바로가기를 추가하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 스토어를 방문한 사람들이 제일 아래 보면은 이렇게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가 있으니까 요거를 추가를 해서
만약에 내 쇼핑몰에 좀 자주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내가 이벤트를 걸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추가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일단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꾸미거나 상품을 올릴 때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센터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석삼자 눌러서 로고 눌러서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가게 추가해 놓는다면 다음에 그 버튼만 눌러서 딱 보면 아 모바일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활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정해 보시는 걸 좀 설명드렸어요. 질문사항 좀 받을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상품을 이제 조만간 올리잖아요. 아마 수요일부터는 책에 있는 상품부터 올리기 시작을 할 텐데요. 상품을 올렸을 때 우리가 검색이 돼서 보이게끔 하려면 네이버 쇼핑이 아마 노출이 돼야 그나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동 중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객이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상담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함이 돼 있는지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죠? 이거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불가로 물건이 없어져는 거죠? 여기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아직 물건을 올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올리고 나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가격 비교 서비스에는 애누리닷컴과 다나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사업자로 등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로 하셨을 때는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보통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품을 찾는 경우는 전자제품의 경우 많이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 설정하셔도 되고 설정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라도 뭐 해놓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사용으로 해두시면 되겠고, 일반일 때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옆에 SNS 설정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내가 설정하고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SNS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 한일몰에 연결을 해두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블로그로 넘어가진다든지 이 부분을 누르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설정하셔도 되고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뜨는구나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은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드디어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21페이지에 있는 검은콩 그 상품을 올리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